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4월달입니다. 1분기가 지나고 2분기의 시작이죠. 봄이 시작됐습니다. 주식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가다가 이번 주는 2714까지 잠깐 쉬는 흐름들이 나왔네요. 그죠? 오늘 한 1%대 조정 흐름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전략들, 이거 한번 좀 복귀해드리고, 그리고 현재 시장의 이 중요한 부분들 짚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1부, 2부, 3부 쪼개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0. 그죠? 중요한 숫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거, 코스피 2750. 요건 뭐다? 적정 밸류.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적정 자리. 위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단어 하나가 더 붙어야죠? 양. 돈의 양이 커져야 돼요. 돈의 양을 키울 수 있는 건 누구? 돈의 양을 키울 수 있는 건 누구? 반도체. 그죠? 그 다음 자동차, 지주사. 얘들이 1번, 2번. 맞아요? 예. 자, 반도체에서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 따라가자, 아니면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하자, 아니면 기다리자, 관망하자. 관망하자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했던 주식 누구?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 88,000원 추천드리고 1년 반 동안 16만 5천원까지 80% 수익 낸 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을 추천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먹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추천하는 거하고 먹은 다음에 추천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종목들 누구죠?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그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 삼성전기, 그죠? 그 다음에 원익 IPS, 동진세미캠, 하나머티리얼즈.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이오테크닉스였죠.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만 계속 해라.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 따라가지 말고 기다려라. HPSP 여러분 얼마 빠졌는지 알아요? 15,000원 빠졌어요. 제주반도체, 어우반도체, 가온칩스, AI 관련된 테마를 불었던 주식들 싹 다 간망.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이 여러분 리스크도 적고 먹을 것도 많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시세 제가 굳이 자랑 안 해도 결과로 확인되죠. 오늘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가격 조정이 좀 있었어요.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이 빠진가요? 아니면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이 빠지던가요? 삼성전기, 원익 IPS, 동진 세미캠, 하나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뭐 이런 주식들. 삼성전자. 수익 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식은 박살나는데 견조하죠? 중요합니다. 이쪽이 아직 적정 밸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은 적정 밸류를 초과한 상태에서 유동성이 붙으면 더 갈 수는 있으나 지금처럼 유동성이 줄어들거나 매도세가 나오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당하지 마셔라. 주식은 기다리는 거, 참는 거,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승패다. 실천.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 좋음. 결과가 좋잖아요. 자, 그 다음. 자, 2750.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주식 3개가 있다. 2750에서 세 종목만 봐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유동성을 끌고 온 주식. 근데 이 세 종목이 쪼개지면 누굴 사라? 누굴 사라? 자동차. 그래서 이번 주 마감의 정석에서 현대차, 기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었죠. 현대차 26만 원에 따라갈 필요 없죠. 22만 원대 사도 충분하죠. 남들보다 싸게 사죠. 기아 13만 원에 따라갈 필요 없죠. 10만 원 초중반에 다른 사람들 손절하거나 20% 물려있을 때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했어요? 기다렸죠? 유동성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도체, 자동차 두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이 무너져. 그러면 시장은 어디까지 오픈? 2650까지 오픈. 그죠? 두 개 다 무너지네. 자동차와 반도체 두 개 다 무너지면 어디까지? 2550. 여기서 쌀 현금 남겨두셔라. 현금 관리 기본. 2650, 2550 안을 수도 있어. 근데 주식을 풀로 지른 상태에서 당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내가 정작 사고 싶을 때, 추가 매수하고 싶을 때, 단가를 낮추고 싶을 때 현금이 없어요? 그럼 기회 놓치는 거예요. 욕심을 통제해야 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뭘 갖고? 느낌으로? 감으로?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 돈. 돈의 양. 그 기업의 적정 밸류. 그리고 그 기업의 적정 밸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시장을 리드하느냐, 끌려다니느냐. 절대적 가치, 상대적 가치를 보면서. 1번이 나왔고 2번이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3번. 바이오. 바이오 이거저거 하지 마라. 고점에서 따라가지 마라. 죽는다. 삼바하고 셀트리온만. 중요가격 이하에서만. 그죠? 나머지 바이오 주식 때 박살난 거 다 보셨죠? 자, 4번. 배터리. 약세. 지속. 하지만 저는 이제 작년도 9월 중순 이후 6개월 동안 배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 안 들었었어요. 그죠? 보수적 시각. 근데 지금은 악재가 나와도 버텨라. 이제 살 생각해야 된다. 순서가 4번일 뿐. 3번, 4번은 어떤 의미죠? 2750을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먼저 치고 가야 돼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지주사 정도. 얘네들이 돈이 붙어야 돼, 여러분. 12조, 13조 붙어야 돼.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오픈? 2820까지. 누가 치고 가야 돼? 삼성전자가 고점을 높여야 돼. 누가 따라와야 돼? 삼성전자 관련된 소부지항이 따라와야 돼. 그리고 매도세가 멈춰야 돼요. 누가?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 기업으로는 HP, SP 같은 주식이. 하락세가 멈춰야 돼. 제주반도체 같은 주식이 하락세가 멈춰야 된다고. AI 테마 만들었던 애들이. 그리고 나서 자동차가 자금을 더해주고 지주사가 플러스 흐름을 보이면 뒤늦게 얘들은 급등이 나올 거다. 이걸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 좋음. 계속 결과가 좋잖아요.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천하면 결과가 좋고요. 실천하지 않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호하면 되지만 전 현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택해서 포트에 반영할지 안 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제시해드렸던 전략들보다 여태까지 적중률이 높았다면 그 방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제시했던 전략보다 적중률이 떨어지거나 결과치가 안 좋으면 제 전략을 잘 활용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강요는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느껴요. 저 사람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결과가 항상 더 좋았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그 기업들이나 가격에 대한 이 키워드가 되게 진중하게 다가올 겁니다.
되게 소중할 거고. 그거 이제 느끼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분은 이제 계좌가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좀 더 이제 테스트하고 싶거나 지켜보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강요는 없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2714인데요. 요때 있죠, 여러분. 요때. 2017년도에서 18년도 반도체 빅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조에서 120조 벌던 대한민국이 1800에서 2200대 가졌었는데 2600대까지 랠리가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에 어떤 변화가 생겼죠? 구조적 변화. 디램으로만 돈을 벌던 대한민국이 뭐가 됐어요, 여러분? 낸드도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2016년도까지는 반도체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뭘로? 디램으로만. 근데 2015년도 7월 달에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투자하고 SK 하이닉스가 2017년도에 중국에 투자하면서 대한민국이 디램으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디램 더하기 낸드로 돈을 벌기 시작했지. SSD 이 채택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컴퓨터를 키면 바로 켜졌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익 구조가 바뀌었다고. 이 기간 동안에 나머지 섹터들 다 뭐였어요? 보조였어요. 반도체를 위한 보조였다고. 반도체가 왕이었는데 이 왕이 더 커진 왕이 돼버린 거야. 디램의 왕만 있었는데 낸드의 왕까지 돼버린 거야. 이 왕이 왕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반도체 꺾인 꺾였죠. 요 시기와 지금은 상당히 유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괜히 반도체를 여러분들한테 미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논해봅시다. 삼성전자는 2022년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2021년도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오늘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가격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SK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이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그런 애들이 급락이 나온 거죠. 정석 투자가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이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은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오거나 수익이 났습니다. 시장은 하락했어. 삼성전기, 솔브레인, 원익 IPS, 동진 세미캠, 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주식, 삼성전자 우선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을 따라간 사람들만 손해보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뭘로 쓰겠습니까? 유동성이 증가할 때? 바이오하고 배터리 자금 붙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겠죠. 유동성이 줄면 여러분 유동성이 줄면 적정 밸류 이상 넘어가는 건 안 따라가는 거예요. 현대차 26만 원에 30% 질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시장은 만약에 더 조정이 나는 현금이 없다. 그럼 손발 또 묶이는 거야. 배터리처럼. ING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뭘 보고?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보고.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TSMC 시가총액은 980조입니다. 1년에 한 39조 벌어요. 40조 벌어요. 매출 한 90조에서 95조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쪽 관련된 매출을 보면 비슷해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500조 초반입니다. 504조 정도 되죠. TSMC가 90%선 정도 할증되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될까요? 상황을 봅시다. 2017년도, 18년도 요 기간 동안에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 기간 동안에는 삼성전자와 TSMC의 시총이 비슷했어요. 거의 비슷했다고요. 근데 2018년도 넘어가면서부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넘어서부터 TSMC의 시총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그냥
견조한 정도가 됩니다. 시총의 차이가 벌어졌죠. 이유는 뭘까? 매출도 비슷한데 왜 시총이 비슷했던 녀석이 왜 시총이 90%까지 벌어졌을까? 최대 벌어졌던 게 110%야, 여러분. 2022년도에는 110%까지 벌었었다고. 2023년도에는 60%대 때 수렴했었고 지금은 90%대. 더 벌어질까 더 줄까? 전 줄어든다고 보는 겁니다. 줄어든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는데 명백한 사실을 뽑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백한 이유를 찾아라. 자동차도 사야 돼요. 현대차, 기아. 그리고 자동차나 바이오 관련된 주식도 있잖아요. 배터리. 반도체하고 자동차 붙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마감의 정석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잖아. 순서를 꼭 명심하세요. 돈입니다. 삼성전자 2018년도까지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80조에서 85조였어요. 전성기 때. 여기서 벌어들였던 이익은 45조 정도 됩니다. 뭘로? 반도체로. 나머지 빼고. 전체 영업이익은 58조였는데 반도체는 45조가 매출이었어. 매출 한 85조 정도 됐었는데. 근데 뭐로 벌었죠? 디램이 있고 랜드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는데 디램으로 돈을 벌었고 랜드로 돈을 벌었고 파운드리는 돈도 못 벌었어. 즉 똑같이 2017년도 18년도까지는 삼성전자가 똑같이 반도체를 통해서 40조 넘게 돈을 벌었는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로 돈을 벌었고 디램과 랜드로 벌었고 TSMC는 위탁 생산으로 돈을 번 거죠. 파운드리로. 규모는 비슷하지만 안정성이 어디가 더 좋아요? 파운드리 삼성전자 벌었어요? 못 벌었죠. 왜? 패키징 기술이 없었거든. 패키징 기술이 없었어요. 포장하는 기술. 그래서 2019년도에 삼성전기로부터 PLP 기술 내놔! 뺐습니다. 수율 잡자마자. 그 PLP 기술 가지고 최근에 그 엔비디아 그다음에 2.5 패키지 그 물량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도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게 아니라고. 수율 잡는데 그게 없어서 못했다고.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다가요 15조에서 20조를 매년 쏟아붓습니다. OLED, 중소형 OLED 포하다. OLED 투자할 돈 아껴. 여기 파운드리.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EUV 장비. 들어보셨죠? 한 대당 막 2,500억, 3,000억. 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켈싱어 이런 분들하고 켈싱어가 아니라 짐 켈러 이런 분들하고 협력하잖아요. 켈싱어는 이제 인텔 CEO고 짐 켈러 이분이 이제 핵심이지. 1년에 15조에서 20조씩 쏟아부은 거야.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도 마찬가지야. 파운드리 이거 성과 내려고 여러분 4, 5년 동안. 그게 이제 하나 둘씩 꽃을 피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는 디램으로만 돈을 벌고 랜드로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파운드리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디램에 DDR4에서 DDR5가 넘어가는 이 세대 교체 이것도 있는데 디램의 한 종류인 HBM 요 마진이 높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더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AI 시대가 커지니까 이 낸드 쪽에서 이것도 가격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클만큼 삼성전자는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수익구조가 생긴 거죠. 그럼 파운드리가 여러분들 늘어나려면 파운드리 관련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비즈니스가 형성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스마트폰 1년에 몇 대 팔 것 같아요? 1년에 13억대에서 14억대 정도 팔려요. 갤럭시, 아이폰. 여기서 삼성전자 갤럭시 있죠? 이게 한 2.7억대 정도 출하합니다. 2.7억대. 2023년도 기준으로. 여기서 갤럭시 S 시리즈 있잖아요. 이게 한 3,500만 대에서 대충 4,500만 대 정도 팔려요. 1년에. 갤럭시 S, S 플러스 울트라 모델이. 그 다음에 폴더블 폰 있잖아요. 접는 거. 이게 한 1,000만 대 내외 정도 됩니다. 여기 알파.
좀 성장하니까 조금 더 팔리겠지. 근데 대략 5천만 대 정도는 갤럭시 2.7억 대 가운데서 뭐가 팔려요? 5천만 대밖에 팔리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갤럭시 A 시리즈가 2.2억 대가 팔리는 거예요. 갤럭시 A 시리즈 팔면 한 5만 원에서 8만 원 벌어요. 삼성전자가 대당 30만 원짜리 팔면.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갤럭시 사게 되면 삼성전자가 15만에서 한 20만 원 정도 벌고요. 울트라면 한 20에서 25만 원, 폴더블 하면 삼성전자가 30에서 35만 원 정도 마진이 남는다고. 그러면 이걸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갤럭시 A 시리즈를 많이 판다고. 이걸 가지고 1년에 매출이 110조에서 115조 정도 나오는 거고 영업이익이 13조에서 15조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 프리미엄 누가 많이 팝니까? 아이폰. 아이폰이 1년에 250조 매출이 나와요. 영업이익이 60조에서 80조 정도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갤럭시를 통해서 벌 수 있는 이익의 규모는 정해진 거예요. 쉽게 안 바뀐다고. 아이폰 이익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AP는 스냅드래곤을 썼다고. 스냅드래곤을 썼다고. 갤럭시 A에 들어가는 거는 누굴 썼어요? 갤럭시 A 시리즈에 들어가는 거는 미디어텍 걸 썼잖아요. 이걸 지금 누구로 바꿔요? 엑시노스로 바꾸잖아, 여러분. 이런데 파운드리가 여러분 안 바뀔까? 2억 대가 넘는 거 지금 자체적인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HBM만 신경 쓰죠? HBM도 제가 얘기해 줄까요? 어떻게 구조가 돌아가고 있는지? 자, 봐봐요. 엔비디아 GPU가 있어. 엔비디아 GPU가 있어요. 엔비디아 GPU가 있으면 이 GPU를 만드는데 SK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는 거예요. HBM3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3를 만들 때 한미 반도체 장비, TSV 장비가 들어가는 거고 GPU를 만들 때 이수 페타시스, 그 다음에 삼성전기의 부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누가 생산해줘요? TSMC가 생산해주는 거야. 근데 지진 났죠? 대안이 필요하네.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우리한테 좀 나눠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야? 파운드리 GAA 기술이다 이거야. 그럼 이쪽으로 협력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만 바라보다가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위탁 생산해 줄게. 동시에 HBM3 12단도 너희들한테 공급하면 안 되겠니? 이런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이런 구간에 동시에 뭐 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는 AI. 여태까지 우리는 하드웨어였다. 하드웨어였어. 물건을 잘 만들고 이쁘게 만들고 조립하고. 근데 지금은 기능 중요하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AI 기능을 지금 주도하기 시작하잖아. 그게 마하잖아. 하드웨어만 있었던 삼성전자가 뭐 생겼어요? 소프트웨어도 생긴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 밸류가 낮아질까? 이 90%인 상태가 계속 밸류가 여러분 유지가 될까요? TSMC는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지금 한계가 지금 봉착되어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밸류를 급격하게 따라갈 거다. 고야요, 여러분. 아셨죠? 반도체는 삼성전자 조정남 더 잘 생각해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 관련주, 삼성전기, 원익, 에이페스, 솔브레인 뭐 이런 애들 있잖아. 하나 모티리얼, 동지 세미캠 이쪽을 위주로 해야 돼. 똑같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HP, SP,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이 급락이 나와서 얘들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에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메인이야, 여러분. 이거 안 하잖아? 돈 못 벌어, 이번 구간. 이게 1번. 그리고 자동차는 사야 되는 거, 지금. 현대차, 기아 이제 사기 시작해야 돼요. 지휘선 매매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돈이 다 붙으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바이오하고 배터리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조 형성이 될 거다.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리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이번 구간 좋은 결과로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